안녕하세요. 범블한 목토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유럽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그것도 아주 조금 0.25% 내린 것이 거의 뭐 엄청난 역풍으로 작용해서 지금 프랑스 주식 가그 40이 그래프만 봐도 뭐 거의 폭포수 수준 아닙니까? 아찔하게 떨어지고 있는데 결국 그렇게 기준금리 인하한 것이 금융시장에 엄청난 악재가 되어버린 가장 명확한 샘플링이 되어버렸습니다. 가까스로 뭐 정신 챙기고 살짝 반등을 했지만 떨어진 폭이 너무 커서 당분간 회복하기 어려울 전망. 유럽이 지금 거의 뭐 폭탄을 맞은 것처럼 금융시장이 약세장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결과로 인해서 프랑스가 영국에게 유럽 최대 주식 시장의 왕좌 자리를 그대로 내주게 생겼습니다. 아니 생긴 게 아니라 그대로 내준 거죠. 결국 시총 승부라는 나이다의 싸움에서 프랑스가 무릎을 꿇은 건데 이게 되게 상징적인 사건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에 당연히 유럽 자본시장에서 스스로 선조를 했기 때문에 주식시장의 사이즈가 작아질 수밖에 없죠. 그렇게 악전고투하다가 이번에 프랑스를 한 방에 밟아버렸는데 지금 프랑스 주식이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는 이유는 유럽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영향도 있지만 자체적인 문제 중에 국유화 부분이 걸려 있어서 멀쩡한 민자고속도로 국유화될 운명에 처해 있고요. 그러니 민자 자본이 갈 곳을 잃어버렸고 조기 총선 국면으로도 들어가기 때문에 이 자본의 재투자라는 명분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이런저런 이유 가장 근본적 포인트는 역시 물가인데 인플레 압박이 상당히 심해서 소비자 심리 지수가 급격하게 줄어가고 있고요. 도대체 뭐 이렇게 잡히지 않는 물가 상황에서 유럽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린 것도 이해가 안 가려니와 그 여파는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는 얘기죠. 이런 상황에서 결국 영국이 브렉시트 탈퇴 이후에 시총 부분에서 프랑스를 따라잡았는데 3조 1,800억 달러로 프랑스의 3조 1,300억 달러를 추월해버렸습니다. 되게 이거 상징적 사건이죠. 영국이 통화 가치에서 파운드화라는 유로화와는 뭐 완전히 독립된 노선을 가지고 따로 놀았었는데 이번 유로화 존에 있는 나라들이 죄다 뭐 기준금리를 내려버린 이후에 찾아온 금융 여파와 반대적으로 영국이 유럽의 증시 왕좌를 찬탈했다는 것도 역시 지금 상황에서 긴축적인 키를 붙잡고 있지 않으면 그냥 나라 경제가 한 방에 골로 갈 수 있는 걸 고스란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불안 요소로 따지자면 뭐 지금 프랑스를 비롯한 유로화 영향력 아래에 있는 나라들이 상당히 자금이 경색될 수 있는 정치적 상황도 앞두고 있어서 앞으로 파운드화가 거의 재패를 하지 않을까 상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영국 주가를 보면 FTSE가 오늘은 살짝 빠져 있지만 내린 폭이 뭐 거의 소폭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내리꽂히는 각도가 프랑스의 가그 40과는 뭐 상당히 안정적으로 보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유럽은 이미 유로화가 통화 가치로서의 변별력을 상당 부분 이번에 기준금리 스탠스 어이없게 가져가는 바람에 상당히 당황스러운 가치 저하의 역풍을 맞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런 분위기 그대로 읽고 있었던 호주가 오늘 월스트리트 저널 소식에 의하면 중앙은행 차원에서 4.35% 기준금리를 그대로 동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유럽적 영향을 많이 받기도 하는 호주인데 호주 경제가 성장률 면에서 0.1% 상승에 그치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런 긴축 카드 꺼내들 수밖에 없는 거고요. 결국엔 방점을 찍은 게 물가였죠. 물가 상승률이 목표치로 가는데 순탄치 않다는 거고 그러니 당연히 금리 수준 역시 불확실하다는 물음표를 찍은 건데 올해 금리 인하는 호주 같은 경우 거의 뭐 불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4분기에나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하지만 뭐 순탄치 않을 가능성 아주 높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살짝 간을 보고 있던 곳들이 하반기에는 확실하게 기준금리 내리꽂히리 하다가 유럽이 개박살 나는 거 보고 화들짝 놀라서 저번에 그렇게 슬쩍 던져놨던 낚싯대 걷어들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상대적으로 달러 강세가 다른 여타의 통화 가치에 대한 이 폭격의 수준이 거의 뭐 압도적이라 할 만큼
강력한 영향력을 구사하고 있는데 이런 영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러시아가 중국과 연계해서 석유 대금을 위안화로 결제하는 등등 달러의 지배력에서 벗어나려는 엄청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게 현실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사우디가 미국의 페트로달러, 기존의 모든 석유 대금을 달러로 결제하는 가두리 거래에서 탈피, 중국과 손잡고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그러니까 CDBC를 중국 디지털 위안화로 중국과 협력 강화하는 체제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뭐 국제적인 몸부림이긴 한데 이게 뭐 지구력이 되겠냐고. 국제 원자재 시장에서 달러로 결제되지 않는 건수가 12건에 그칩니다. 이게 조금은 늘은 수치인데 너무 협소해서 비좁아. 파이가 작아서 달러의 영향력을 뿌리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걸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결국엔 미국이 기준금리 레바를 꽉 붙잡고 있는 게 지구의 자전축과 같아서 온 세상을 빙빙 돌리고 있는데 당분간 달러의 강력한 파워는 이런 자전축을 움켜잡고 있는 손을 뗄 수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죠. 아니 여기서 잠깐 판단 미스에서 달러에서 해탈하기 위한 독자 행보는 거의 금융시장에서의 대란을 불러일으킬 리스크로 다가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뭐 국내에선 어제 지금 뭐 근원물가 자체가 2%대로 안정적으로 보이는 만큼 미국과 독자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금리 인하 쪽으로 갈 수도 있다는 정부 부처에서의 발언도 나왔었는데 이게 한국은행을 완전히 발칵 뒤집어버리는 얘기가 됐습니다. 중앙은행으로서의 궤도 수정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일종의 시그널 아닌가라는 얘기도 많이 나돌았는데 한은은 오히려 물가 불안 요소 들면서 오늘 물가 안정 목표 운영 점검 상황 브리핑에서 인플레이션 상황은 약간의 소폭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는 추세를 나타낸다고 발표를 했는데 근데 너무 소폭이다. 3월에서 5월로 이어지는 물가 변동폭이 2%대로 내려갔지만 이게 다시 고개를 들고 수면 위로 얼마든지 올라올 수 있는 지표라서 거의 뭐 영향력 면에선 체감도가 떨어지는 수치라 볼 수가 있죠. 그러니 당연히 한은은 이 물가 지표가 불확실성을 뜻한다는 걸 어제 정부 부처에서 언급한 기준금리 인하 얘기와는 반대적인 지표를 들이댄 건데 결국엔 한은도 체감도 물가 추세를 반영, 인플레이션 둔화에도 가계의 생활비 부담은 높은 상황이라는 걸 인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기준금리를 당장에 내리는 것 자체가 또 다른 비용적인 측면을 부풀리는 역풍이 될 수 있다는 걸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건데 이게 지금 의식주는 상대적으로 미친 듯이 올라가고 공공요금이 이게 인위적인 개입이 있으니까 내려간 건데 조금 올려야 되지 않겠나라는 뼈가 있는 발언도 했습니다. 기준금리 내릴 걸 걱정해야 할 게 아니라 공공요금 지나치게 비정상적으로 내린 거 꼬집은 건데 아무튼 기준금리 인하 여부에 따라서 이렇게 입장 차이가 분명하죠. 결국엔 초반에 언급해드린 대로 프랑스가 이번 유럽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여파로 주식이 박살나면서 금융시장의 경색 분위기 확대가 되는 것. 한은도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유로화 넉다운되고 파운드화가 다시 왕좌의 귀환을 노리고 있는 건데 이거 심상치가 않거든. 달러의 바릿강, 모든 통화 가치의 삭발 현상, 이걸 양털깎기라고도 부르지만 간단히 볼 게 아닌 것도 중국이 탈달러화를 선포해도 이게 동조가 안 돼요. 기껏 뭐 중동의 한두 나라, 사우디, 파키스탄, 그리고 유럽은 러시아가 난데 아무리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결제 CBDC를 내세운다 해도 그냥 찻잔 속의 태풍에 지나지 않게 된다는 얘기는 이걸 어째? 그러면 대세로 가는 수밖에 없죠. 호주가 금리를 눌러놓은 수준도 지금 뭐 4.3%인데 한국은 지금껏 3.5% 수준이니까. 한국도 지금 안심할 상황이 아니란 얘기죠. 금리를 눌러놔도 너무 눌러놓은 상황이라 부채가 지금까지 거의 뭐 전세 부채 1200조, 주담대 1800조. 급격하게 최근에 늘어버린 그것도 뭐 온 세상이 긴축 상황에 돌입하면서 금리를 눌러놨지만 한국은 거의 뭐 각자 도생의 길로 온 거죠. 이걸 가지고 다시 각자 도생으로 왜 안 가냐고 하는 것도 뭐 정말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건데 계속해서 특례 대출, 신생아 대출이란 정책 대출 창구가 개방이 되면서 한두 달 사이에 늘어난 빚이 거의 뭐 9조 원 가까이 될 겁니다. 이게 부채를 단순히 깔고 있는 게 아니라 달러가 소나기 펀치 때리고 있는 원화 가치의 상대적 하락, 즉 달러 인덱스가 여전히 거의 변동 없이 105라는 지표를 그대로 찍고 있죠. 달러 인덱스는 지금 국내 부동산 집값 폭등이라는 말에 어울릴 수 있을 환율 저지선을
만들어야 하는데 거의 뭐 1,400원대로 가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어요. 이렇게 달러 인덱스가 계속 파이어, 가치의 군부를 미국 경제를 중심으로 화력 증강하고 있으니 원화가 설 자리가 없는 거라. 위안화의 자작극 대체, 기축통화가 되고 싶어도 점점 뭐 거리는 멀어지지. 엔화는 그냥 수조 바닥에 붙은 까자미처럼 하한선에 머물러 있지. 그러니 환율이 어느 정도 진정세를 보여야 할 시점인 것 같아도 여전히 강세장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물가는 지속적으로 오르게 되고 하느니 인플레 진정 기미가 보인다 하지만 이건 거의 미미한 수준에서 안정세인데 진작에 기준금리를 5%대로 끌어올렸다면 이렇게까지 환율 약세장은 없을 가능성도 있었을 텐데 그리고 뭐 물가 부분에서도 체감적인 난이도는 있지만 웬만한 방어도 가능했을 텐데 이제 이게 다 수포로 돌아간 상황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국내 부동산 시장의 시계는 바로 이런 경제 상황이라는 불판이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어서 지금 집값 하나만 가지고 엇갈리는 관점 나오는 거 보세요. 수도권 집값이 주택산업연구원에서는 뭐 오른다고 전망하는데 반대로 건설산업연구원에서는 내린다고 전망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혼조세가 극도로 날카로워지는 것 같아도 해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수준의 집값을 지불해서 집을 살 사람 있나? 거의 없을걸? 아니 이렇게 집값이 폭등이라는 단어를 일주일 새 이미 꼬리에 달고 달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거 되게 웃기지 않습니까? 지금 집값도 비싸서 손줄에 들어간 매수세가 일주일 전부터 폭등할 거라는 전망을 쏟아내고 있는데 누가 이걸 사줄 수 있을까요? 가뜩이나 30% 오른 집값도 부담스러운데 여기서 20% 빠지고 다시 전고점 찍고 있다고 하는 집값에 대한 수요? 거의 광탈, 박탈을 넘어서 해탈 수준으로 밖에 갈 수 없는 거죠. 포인트는 이 가격대에 사줄 사람들이 쏟아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운집, 대중심리 자체를 매수세로 돌리기 위한 작업이 진행이 되는 건데 정말 지금의 거래량이 진성 거래량일까요? 4월은 전국이 6% 이상 거래량이 빠졌고 서울만 4% 올랐습니다. 이거 진성 거래가 아닌 게 정책 대출 물고 들어온 수요가 만들어 놓은 가두리 거래 현장. 진성 거래는 한창일 때 15,000건 찍었습니다. 3, 4천 건 거래량으로 물량이 트이기 시작했다는 것도 이거 댐 수문 열어놓고 방류한 건데 이런 지표로 서울 집값이 폭등기차 탔다고 보는 건 정말 유럽 기준금리 인하가 금융시장에 폭탄을 터뜨린 것과 마찬가지로 시장의 원리를 너무 우습게 봐서 그런 거예요. 수요가 얼마나 무서운 반가격적인 궤적을 가지는지 노도강이 다시 집값이 꿈틀거린다는 분위기도 결국엔 집값이 반토막 나서 움직인 건데 다시 움찔해봐라. 그대로 뭐 집값 배가 이상의 수준으로 빠지게 될 겁니다. 시장이 그렇게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같이 유럽연합이라는 복합체도 시장 원리 우습게 보고 금리 움직이면 만사가 형통이라 봤는데 당최 경제 터빈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상황에서 찾아오는 물가 역습이 태풍이 된 거고 우리 역시도 지금 섣불리 집값을 끌어올리는 분위기 그대로 수요가 단절된 상황에서 찾아오는 단칼의 경제 침체, 물가 상승이라는 변수와 함께 금리의 충격이 결국엔 넘어가는 순번대로 집값에 엄청난 타격을 안겨주게 될 거란 얘기죠. 그것도 하반기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국토부에서도 뭐 공식적 석상에서 국토부 장관이 집값의 추세적 상승세는 어려워 보인다 발언까지 했습니다. 이거 되게 이례적인 말이거든. 그러니 섣불리 갭 투자하지 말라고 경고성 발언도 나왔고 그만큼 집값 자체의 불확실성을 국토부에서도 뭐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거고 이게 지금 대세 상승, 집값 폭발, 집값 폭등이라는 말로 자꾸 진화되고 있는 건데 이게 진짜 심각한 부동산 빙의가 되지 않고는 나올 수 없는 말이야. 오늘 부동산 캐리커처 오늘 오후에 나온 발표 2개 한은의 공식 발표는 기준금리 인하 문제에 대해선 꿈쩍도 않을 것 같은 스탠스 게다가 호주가 오늘 금리 동결을 선언한 내용들 결국 국토부가 집값 추세적 상승 전환이 어렵다고 했던 전망 왜 집값이 엇갈린 전망으로 나뉘어져 있느냐 팔아야 하는 사람과 호구되기 싫은 사람들 간의 심리게임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죠. 하반기 정말 아주 드라마틱한 집값 상황을 두 눈으로 보게 되실 겁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 오빤뻔한 법독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